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생태계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수립이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유영복입니다. 오늘 그 전체 주제가 AI 시대의 국가 규범과 인문사회 제도 설계입니다만, 우리 한국 인문사회 총연합회는 출범 당시부터 어떻게 하면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느냐 하는 것을 가장 큰 그 사명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시대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변화에 맞는 가치관을 제시하고 제도를 수립하고 국가 운영에 인문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인문사회 총연합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 제목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학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생태계를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국가가 어떤 일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늘 오랫동안 그 저희가 그 관심거리로 삼아온 대상이기 때문에 정말 저로서는 몇 년 동안 같은 노래를 부르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 이 발표를 마지막으로 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이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제도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순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분석과 우리 인문사회 분야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리고 학술정책 연구 전문기관 설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가인문사회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인문사회 학술 기본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된다라는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그 현 정부가 발표한 그 국정과제를 좀 보면요, 5대 국정목표 속에는 뭐 국민이 하나 된 정치라든가 기본이 튼튼한 사회, 이런 속에 뭐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확립한다든가 정의로운 국민 통합을 실현한다. 또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내 삶의 기회를 여는 성평등,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뭐 이런 그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2대 중점 전략과제 속에는 AI 3대 강국을 구현하겠다. 또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 그 다음에 소프트 문화 강국을 실현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23대 국정과제 속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굵은 글씨만 보시면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활용 기반을 조성하겠다. AI 역량의 기반인 기초 인문학 교육을 강화하겠다. 또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 사회를 실현하겠다.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 노동 존중 실현과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겠다.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겠다.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하겠다. 그리고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 전략 산업을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또 K아트, 한국어 전통문화 등 K컬처 지평을 확대하겠다. 창작 공간, 예술인 복지 등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조성하겠다. 아동 청소년 등 문화예술 인문 역량을 개발하겠다. 문화강국위원회를 설치하고 문화재정을 확대하는 등 정책 인프라를 강화하겠다 등등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항목을 골라가지고 화면에 띄었습니다만은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123대 국정과제의 모든 부분에 우리 인문사회 분야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 쪽에서도 그들이 얘기하는 ELSI, 그러니까 윤리적, 그다음에 법적, 사회적 어떤 그 영향력을 항상 그들이 의식하면서 과학기술 연구에 임해하듯이 우리도 사회 전반과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늘 관심을 가지고서 그 과학기술이 어떤 그 우리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도록 하려면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띄어드린 이 몇 가지 항목뿐만이 아니라 123개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그 자연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님들이 의과대학에 임상 교수님까지 합해서 한 4만 명 되고요. 저희가 한 3만 명 됩니다만은 우리가 대학에서 창출하는 지식 창출의 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반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또 그만큼 우리가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서 기여를 해야 하는 만큼 정부도 우리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정상화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문사회 분야가 처한 상황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국민주권 정부에 들어서서 국가 R&D 예산이 대폭 무려 20%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조에서 거의 그 36조로 증액이 됐는데요. 우리 인문사회 분야는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2026년에 교육부 예산은 106조 원으로 편성이 됐고요. 이게 이제 전체 실링입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경직선 예산이고 인건비로 나가고 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건 따로 얘기하지 않고 금년에 특별히 좀 강조해야 될 부분만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화면에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 1,326억 원을 투자하겠다. 그다음에 국가 인공지능 3강 도약 및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서 3,336억 원을 편성하겠다. 그다음에 4, 5세 우상교육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등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에 돈을 쓴다. 그다음에 작년에 일몰 예정이었던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연장을 하고, 그리고 기존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는 영유아 특별회계로 확대 개편 등 교육시의 구조를 개편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1항과 2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이것도 역시 교육부가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그림인데요. 여기 그 위에 보시면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에 3조 1,326억 원을 편성했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거는 거의 요즘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든가 대학의 균형 성장 이거과 관련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군요. 그냥 하겠습니다. 교육혁신 지원 거점 국립대 2,622억 원, 고가 첨단 기자재 지원 역시 밑에 486억 원인데 거점 국립대 9개가 되어 있죠. 연구 진심 지원 역시 거점 국립대 3교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문사회 기초연구소가 120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점 국립대 3개의 학교를 설립을 해서 신규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120억을 3개 학교로 나누면 한 개 학교에 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거점 국립대 중에서 3개 학교를 뽑아 가지고 한 학교에 45억 원을 지원을 하고 인문사회 기초연구소를 크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점 국립대가 9개라면 금년에 3개, 내년에 3개, 그래서 4년 동안에 거쳐서 계속해서 인문사회 기초연구소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년 뒤에는 18개가 지원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스에 2조 1,400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대학 특성화 지원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위에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은 인문사회 기초연구소에 120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만은 우리 인문사회 분야 전체와 바로 직결되는 예산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책임 AI 인재 양성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과 분야에 투입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이공계 인재 양성 뭐 이런 것들은 전부 그 이과 예산이고요. 아랫부분에 보시면
그 가운데 인문사회 연구 지원이 3,867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문사회 학술 연구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보다 277억 원이 증액이 됐다. 그래서 한 9% 가까이 증액이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전체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 오히려 우리는 좀 포션이 줄었습니다. 우선 그 연구비를 보면요, 이거는 2023년도 상황인데 밑에 그 밑줄 그어 주신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말씀드릴 밖에 없었던 거는 2024년도 예산은 2025년도의 연구재산에서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발표를 하는데 제가 최근 자료를 못 봐서 2024년에 발표된 그 자료에 의해서 오늘 발표를 진행합니다. 밑에 그 줄 그어진 굵은 부분을 보시면 이공 분야에는 교수 10인당 13개 과제의 연구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재단에서 제공하는 연구과제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과학 분야에는 교수 10인당 2.4개, 인문학 분야에는 10인당 1.4개, 그 다음에 예술체육학 분야에는 10인당 1.3개의 연구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따져보면 교수 10인당 제공하는 연구과제 수가 이공계에는 아까 10인당 13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는 2개에 채 미치지 못합니다. 인문사회 분야를 이렇게 총계를 내면요. 그래서 6배 이상의 과제 수가 이공 분야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공 분야에는 뭐 2책 30이라는 규정이 있고 우리는 1책 30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바로 연구 과제의 숫자 때문입니다. 이공 분야에는 10인당 13개의 과제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인당 2개의 과제를 책임지도록 허용하지 않으면 과제가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10명당 2개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1책 30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연구 과제에 제공되는 금액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저쪽은 과제 하나가 한 2억 정도 되고 우리 인문사회 분야는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액수입니다. 그거는 학문의 성격상 충분히 우리가 응인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연구 과제 수는 좀 균형 있게 맞춰야 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인문사회 분야에 대해서도 현재 제공하고 있는 과제 수보다 6배 이상의 과제가 제공되어야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도에 R&D 예산이 3,800억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막 1조 한 5천억 정도까지 국민주권정부에서 늘어나야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국민주권정부에서 R&D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뭐 거의 36조 가까이 35조 3천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만 우리는 9% 정도밖에 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R&D 예산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 2027년부터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 연구 예산이 좀 큰 폭으로 증액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증거로서 또 하나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석박사 연구 장려금입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2025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또 워낙 과제 수가 미미했기 때문에 우리 인문사회 분야 연구 분야의 교수님들은 거의 관심을 갖지 않으셨거나 혹은 잘 모르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맨 위에부터 보시면 이게 이공계 박사과정한테는 그 연구 장려금이 2019년부터 제공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인문사회계 박사과정 학생에게는 그로부터 4년 뒤인 2023년부터 연구 장려금이 제공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석사과정에게는 이공계획하고 2024년부터 제공이 됐는데 우리 인문사회 분야는 작년에 비로소 연구 장려금이 제공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쪽에는 1,500개 정도가 석사가 제공이 됐는데 우리는 100개 정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2025년은 그거 보면요. 이공계 그 박사반에게는 381억 원의 연구 장려금이, 석사에게는
171억 원이 제공되어 있지만 인문사회 박사에게는 90억 원, 석사에게는 12억 원이 제공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석사의 경우 이공계는 1,500개인데 우리는 100개 정도 수준이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1인당 1,000만 원씩이면 이공계는 1,700명, 우리는 120명에만 제공이 된 겁니다. 말씀드린 바 교수 숫자는 저쪽이 4만 명이고 우리는 3만 명입니다. 굉장히 심한 차별 내지 불균형이죠. 그리고 게다가 2025년부터 이공계에는 스타이펜드라는 이런 예산이 책정이 돼가지고 600억 원이 마련돼서 매월 석사에게는 80억 원, 80만 원, 박사에게는 1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25년부터 33년까지 9년간 거의 1조에 가까운 9,79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2025년의 경우 이공계에 대해서는 1,152억 원의 연구 장려금이 석박사 과정 학생에게 제공이 됐지만 우리 인문사회에 대해서는 102억 원밖에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10분의 1에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 석박사 과정은 학문 후세 세대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저쪽에서 1,152억 원이 제공된다면 이쪽에도 그것이 한 4분의 3, 1,200억 정도는 얼마입니까? 한 700~800억 원이 제공이 되는 그런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술정책 연구 전문기관 설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요.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지만은 지금 정부와 국회는 왜 그게 필요하냐라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쪽 과학기술 분야에는 여러 개의 학술정책 연구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비교적 규모가 큰 키스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경우를 보면은 현재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한 500명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을 보면요. 첫 번째, 국가 과학기술 정보 수집 관리 및 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과학기술 콘텐츠 구축 및 유통, 국가 R&D 성과물을 공유 확산한다. 그러니까 연구 성과를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그런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보시면 국가 초고성능 컴퓨터 인프라 개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요. 그 밑에 항목을 보시면 세계적 수준의 초고성능 컴퓨터 자원을 확보하고 운용을 하고 산학원 협력으로 국가 초고성능 컴퓨터 연구 개발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연구망을 구축하고 지원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제는요. 지금은 국가가 AI 3대 강국을 구현하겠다 그러고 인문사회 분야가 AI와 관련해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는 초고속 컴퓨터, 고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는 키스티에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국가전략기술 정보 분석 지원 체계를 확립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앞으로 과학기술은 미래를 예측을 하고 어떻게 해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를 우리가 어떻게 공유를 하고 그걸 활용할 것인가, 앞으로는 어떤 연구를 해갈 것인가, 이런 등등을 지금 과학기술 분야 학술정책 연구기관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관으로 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이 있고요. 약 500명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태피가 한 200명이 있고요. 다 하는 일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약 200명이 있습니다. 이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밑에 하시는 일을 보면 완전히 ICT,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에 관계된 그런 정책 연구만을 하면서 200명의 연구원들이 지금 이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요, 과학기술 분야가 키스텝이나 스태피 등등의 정책적 보호막 아래 체계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 미래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전망을 제시하고 그게 필요한 국가 지원을 요청을 하고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R&D 예산을 배정을 하고 그렇게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문사회 분야는 전략적 사령탑이 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가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자살률이나 출산율이나 양극화, 남녀 격차 이런 등등의 문제들은 기술적 해법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우리 인문사회 분야가 그 해결을 주도해야 될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생태계 전체를 조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할 정책 컨트롤 타워 부재가 우리 인문사회 분야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 정부와 국회에서는 뭐 인문사회 분야가 학술정책 연구기관이 필요하냐, 경제인문사회 연구에서 다 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시각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경제인문사회 연구의 산하에는 26개 기관이 있고요. 근데 독특한 거는 맨 밑에 굵은 글씨 보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건축공과연구원, 정부통신정책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등은 이과 분야 기관들이죠. 이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1999년에 경제사회연구회가 생겨났고 그다음에 인문사회 연구회의 2개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뒤에 경제사회 연구회와 인문사회 연구회가 통합이 되면서 지금의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중간점을 찍은 거죠. 찍은 건데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산하의 연구기관들은 사회적 현안 문제 해결에 이러한 연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 저출산 대책이라든가 부동산 정책 등 국가 현안 문제 해결에는 크게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관들의 연구는 학술 연구의 미래를 전망하거나 대학의 위기를 진단하지 않고 역사, 철학, 문학과 같은 순수 인문학 분야는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26개 기관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만은 인문학 분야의 연구기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학 분야는 원천적으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의 관심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26개 산하 기관 중에서 우리 인문사회 분야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한국교육개발원 사례를 보면은 이 KDI는 교육정책의 핵심 싱크탱크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주요 성과는 초중등 교육과정 개편, 고교학점제, 교원 양성평가 등 교육 행정 제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학 인문사회 분야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독특하게 대학원 혁신체제 방안과 같이 학술 생태계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기도 했지만 이것은 과기부의 R&D 전략과 관계된 단발성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관심의 대상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교육과 관련하여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이라든가 기초학문 분야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 기반을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등의 역할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산하 기관에서는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 정책과 관련된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수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정부가 문화 강국을 발표했습니다만은 그 문화 산업과 관련돼서 아주 거대한 기관이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그 핵심 미션은 콘텐츠 산업 육성과 글로벌 진출 지원에 있으며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발전에 주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코카는 콘텐츠 산업진흥의 근간이 되는 인문학의 발전을 관심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대학 인문사회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인문사회 분야의 학술적인 연구 전문기관이 시급히 수립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는 인문사회 학술 기본 법안에 2023년에 발의되었고 이게 이제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서 폐기되었고 지금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때에도 우리는 인문사회 학술 정책 연구원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다음 각고 사업을 수행한다. 사망 보시면 인문사회 학술 관련 통계와 지표조사, 인문사회 학술 관련 데이터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인문사회 학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조사 분석 민정구,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에 따른 사업의 분석과 평가, 인문사회 학술 관련 지역협력, 국제협력 및 세계 동향에 관한 조사 분석, 정부 학계산업계 및 외국기관과 연구인형 수탁 및 공동연구, 연구 결과 보고 및 홍보 등등의 일을 수행하도록 했고요. 앞으로 이제 이번에 재발의를 한다면 지금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AI 발전이라든가 문화산업 발전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과학 분야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에다가 이 학술정책 연구 기반을 담아버렸습니다. 제20조에 보면은 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티죠. 이걸 설립한다. 이렇게 모수를 받고 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국가인문사회위원회 구성의 당위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27조 3항에서 맨 밑에 줄입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을 헌법 127조에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이라는 걸 두어가지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둔다. 라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국가과학기술기본법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기구를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맨 밑에 맨 밑에 굵은 줄 부분입니다. 매년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과학기술 발전과 필요해서 필요한 2년 후의 예산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과기정통부는 그걸 수합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그것을 심의해서 2년 뒤에 국가 R&D 예산에서 과학기술 분야에 얼마를 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골구 글씨 부분입니다. 기재부 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거의 의무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분야의 R&D 예산이 빠르게 성장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3년에 발행된 국가인문사회 학술 기본법안에 제11조에 국가인문사회 학술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항목을 담았습니다. 이번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문사회 학술 기본법안에도 이거를 담아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문사회 학술 기본법안의 재발의를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이제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서 2023년도에 발의된 법안은 폐기가 됐고요. 다시 이제 발의를 추진해야 되는데 2023년 이후에 상황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독특했고 올해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이제 새 정부와 새 국회를 맞아서 발의를 추진해야 되겠는데요. 2023년에 발의한 이런 기본 항목들을 담아서 우리가 새 법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문의 균형 발전과 인문사회 진흥에 관한 국민의 기본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이를 위한 기반 조성과 실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사회 학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국가인문사회 학술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산하 혹은 국무총리 산하도 좋겠죠. 국가인문사회 학술위원회를 두고 그 다음에 그 아래 항목입니다. 학술정책연구원을 설립하고 가능하다면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학술기금을 설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총은 과학기술 학술기금에 기반해서 매년 125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금이 만들어지면 좋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인문사회 학술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해야 된다. 과청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해서 12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청은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그 발표를 주재해 주시는 김명환 교수님께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인문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산하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계가 바라는 희망사항들이 그동안 그 국회, 정부 혹은 청와대까지 잘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인문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사항들이 좀 정부에 깊숙이 알려지고 우리의 희망이 새 정부 하에서는 꼭 달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명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 두서없는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기조 발제 위행복 인사청 이사장님의 기조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내용을 제가 따로 뭐 요약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인문사의 학술 기본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 연구기관이나 예산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그 과학기술기본법을 이 발제에서도 인용해 주셨지만 이 국가기술자문회의가 정한 예산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예산 그대로 편성하게 돼 있는 그런 강력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인문사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제가 지금 위행복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저는 어떤 보고서나 주장 가지고는 안 되고 이번 6월에 그 정부 각 부처 예산이 정해지고 8월 말에 그 기재부가 개수 조정을 해서 그 9월에 국회에 넘길 때, 그러니까 이제 9월 초쯤 가서 인문사회 학술 예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다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인데 릴레이 단식이나 릴레이 항의 방문 그 이상의 극한 투쟁을 좀 각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